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시신을 모신 관뚜껑을 안에서 밀치고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김포의 한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실화보다 더 실화 같은 한 노인의 부활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인간의 본성에 관한 기록입니다. 78세 김노인. 그는 평생 자식들밖에 모르던 바보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차가운 안치실에서 눈을 떴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을 돈으로 계산하며 축배를 들던 자식들의 웃음소리였죠. 대체 관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분 동안 여러분이 심장을 옥죄일 그 처절한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노인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의 부장이었습니다. 반듯한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 그는 집안의 기둥이자 마을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1998년 대한민국을 덮친 IMF라는 거대한 파도는 김노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의 정리해고, 그는 좌절할 틈도 없었습니다. 아직 대학에 가야 할 첫째, 중학생인 둘째와 막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홀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로스앤젤레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대기업 부장이었던 그는 수영장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독한 염소 가스에 코끝이 헐고 하루 종일 물속에서 허덕이며 번 돈을 그는 한 푼도 쓰지 않고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햄버거 하나 사 먹는 돈이 아까워 유통기한 지난 빵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자식들이 아버지, 이번 학기 등록금 나왔어요 라는 전화를 하면 그저 허허, 걱정 마라. 아비가 다 해결해 주마라며 웃었습니다. 10년 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자식들은 번듯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업가로, 둘째는 대기업 사원으로, 막내딸은 부잣집 며느리가 되었죠. 김노인은 이제 좀 쉬어도 될 법했지만 자식들이 손을 내밀 때마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요. 아버지, 이번에 아파트 분양받는데 중도금이 모자라요. 결국 그는 젊은 시절 마련해둔 노후 자금과 살고 있던 집까지 처분해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김포 외곽의 작은 빌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방문은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김노인이 감기라도 걸려 전화를 하면 병원 가보세요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홀로 식은 밥을 물에 말아먹던 김노인은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내려진 판정은 사망이었습니다. 사실 노인은 가사 상태에 빠진 것이었지만 장례를 서두르던 자식들은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노인은 관 속에 눕혀졌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례 이튿날 밤 관 속에서 노인의 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몸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지만 귀는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관 밖에서 들려오는 곡소리는 금세 잦아들었고 대신 소름 끼치는 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아버지가 김포에 숨겨둔 땅 있지? 그거 이번에 신도시 들어선대. 보상금만 20억이라는데 장남인 내가 70%는 가져가야겠다. 너희는 내가 좀 떼어줄게. 형님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치매 기운 있을 때 요양원 알아보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리고 형님은 사업 말아먹을 때 아버지 돈 이미 다 가져갔잖아요. 이번엔 공평하게 나눠야죠. 오빠들 정말 너무하네. 나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거 알면서 그래? 나 이번 보상금 못 받으면 이혼당할지도 몰라. 그리고 아버지 통장. 그거 비밀번호 내가 예전에 받았어. 장례 끝나기 전에 얼른 인출해야 상속세 안 내지.
관 속의 노인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미국에서 수영장 물을 마셔가며 번 돈, 허리가 굽도록 경비 일을 하며 모은 그 귀한 돈이 자식들에겐 그저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인 공짜 돈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들은 차라리 요양원 안 가고 일찍 돌아가셔서 병원비 굳었다며 낄낄거렸습니다.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다. 이 악마 같은 놈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다. 발인 날 아침, 인부들이 관을 운구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자식들은 얼른 장례를 끝내고 보상금을 챙길 생각에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쿵, 쿵, 쾅. 관 안에서 벽을 부수는 듯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조문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자식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혔던 관 뚜껑이 천천히 옆으로 밀려나더니 하얀 수의를 입은 김 노인이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벌써 땅에 묻으려 했느냐? 너희가 내 시신 앞에서 나눈 그 추악한 대화들, 내 귀에 아주 생생하게 박혀있다. 자식들은 귀신이야 라고 소리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노인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김 노인은 그 자리에서 장례식장을 찾아온 변호사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이후로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단 한 푼도 내 피를 이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너희는 오늘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김 노인은 정말로 모든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보상금 20억은 지역의 소년소녀 가장들과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였죠. 재산만 바라보던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무리한 투자로 빚더미에 앉았고 둘째와 막내도 유산을 두고 서로를 고소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김 노인은 남은 여생을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던 마을 청년들과 함께 봉사하며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날의 기적은 하늘이 노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내린 선물이었다고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화려한 상차림을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그릇, 안부 전화 한 통이 진짜 효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부모님께 어떤 자식이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나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보세요. 시니어 사이다 사랑방은 항상 여러분의 가슴 시원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